템버린즈 핸드크림 아시나요? 근데 이거에 가장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나열해드린 이 6개를 다 해보셨는데 물건이 안 팔렸다?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제품에 정말 자신감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6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메아리들 안녕하세요, 메리아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원래 유료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냥 무료로 유튜브에 한번 풀어보자 해서 찍는 영상인데요. 사실 제가 이 방법으로 한 달에 원래 광고비를 900만 원 정도 쓰다가 약 5년 동안은 한 달에 광고비를 단 1원도 쓰지 않고 한 달 매출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방법은 광고를 돌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광고를 돌리지 않고 제품을 정말 많이 파는 게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5년 동안 광고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한 달에 매출 1억 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6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정말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허투루 광고비 쓰지 않게, 진짜로. 일단 첫 번째는 중간 가격의 상품을 많이 파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이 가격이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옷을 판매할 때 이 니트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0원짜리 니트가 있고 30,000원짜리 니트가 있고 80,000원짜리 니트가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니트가 가장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보편적으로는 당연히 10,000원이 저렴하니까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소비자들은 심리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금액으로 구매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프로그램 구독할 때 9,900원짜리가 있고 19,900원짜리가 있고 89,000원짜리가 있으면 보통은 가운데 거를 구독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 거는 뭔가 나한테 좀 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고 이 기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비싼 제품은 뭔가 나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은 가운데 거를 고릅니다. 저희는 그거를 많이 노렸어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팔지 마라 사게 하라 라는 책에서 다 발췌를 한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정말 매출이 엄청 많이 펌핑을 했던 순간들이 왔습니다. 이걸 드디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일본 최고의 경영의 신 마쓰시타 그룹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사람도 회사도 80%의 선에서 만족하는 선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고객은 원래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를 볼수록 욕심이 생겨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제가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구독 서비스나 제품의 가격이 10,000원, 30,000원, 80,000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웬만해서는 가운데의 가격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마음이 붕 뜰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비싼 게 좀 좋겠지? 당연히 비싸니까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통해서 고객이 나는 저거 비싼 걸 사야겠다 라고 마음이 붕 떠 있을 때 그 고객을 다시 저렴한 거를 살 수 있게 데리고 내려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비싼 것은 당신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계속 내비쳐야 돼요. 이 옷을 얼마나 입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엄청 유행하는 니트 레그워머 같은 게 엄청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엄청 비싼 걸 주고 산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레그워머처럼 유행을 많이 타는 제품은 아무래도 짧게 입고 말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비싼 건 당신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고급 퀄리티는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를 어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혹시 당신의 제품이 평균적으로 이루어진 이 금액대보다 좀 비싼 옷이다, 비싼 제품이다, 비싼 서비스다 한다면 당연히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거를 이제 업셀링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제품을 더 비싸게 파는 것은 업셀링, 정말 비싸게 가져온 제품을 비싸게 파는 거는 그냥 셀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고안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 제품이 비싼데 고객의 관점, 이 고객의 신념에는 분명히 제가 첫 번째에서 말했던 그게 있어요. 비싼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나 관념인 거예요.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면 별로고 싼 게 비지떡인데 비싼 건 당연히 좋잖아.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고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10,000원짜리 제품이랑 100,000원짜리 제품의 큰 차이를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은 아직 이렇게 비싼 건 필요 없어. 이런 고급 퀄리티는 필요 없어. 라고 어필을 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싼 게 비지떡인 걸 구매할 거야? 당연히 이 비싼 걸 구매를 해야지 라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쟁사는 10,000원인데 저는 10만 원에 팔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고객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관념을 자극해서 10만 원짜리를 사게 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휴리스틱이란 약간 리즈너블한 판단,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을 때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들에서 내가 그냥 어림짐작해서 선택하는 거, 뭐 비싼 건 좋은 거겠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어필하는 것처럼 비싼 건 달라도 뭐가 다르겠지. 이거는 오래 입을 수 있겠지. 이런 관념을 자극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기획전이니까 특별히 오늘만 싸게 파는 거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매를 하는 거니까 리오더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대신에 다른 데서 이 제품을 가져오면 20만 원에 팔 거야. 근데 우리는 10만 원에 파는 거니까 진짜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저라면은 사실 이 제품이랑 크게 다른 점을 비교를 한다기보다 우리 제품은 보풀도 잘 안 생기고 늘어나지도 않고 이런 제품을 가져왔다. 그리고 나는 원래 고가의 제품을 좋아하는데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제품을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10만 원짜리를 가져왔다라고 어필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제품이어야겠지만 이걸 예를 가장 든 게 템버린즈 핸드크림 아시나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면 늘 템버린즈 핸드크림이 최상위에 있어요. 근데 이거에 가장 잘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핸드크림이라는 거는 손에 바르면 끝이야.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3,000원짜리 사도 핸드크림의 역할을 톡톡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템버린즈를 구매하는 이유가 뭘까요? 템버린즈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핸드크림 상품입니다. 근데 이걸 구매하는 이유가 선물하기 좋아서, 그리고 패키지가 예뻐서, 향기가 좋아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향기가 좋다는 건 사실 어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향기랑 비슷한 향기들은 8,000원, 9,000원만 해도 일반 로드샵에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템버린즈를 구매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제품을 샀을 때 뭔가 이 럭셔리한 아이템처럼 만들어 뒀기 때문이에요. 템버린즈 패키지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빨간 색깔 이런 종이 패키지에다가 안에 이렇게 귀여운 핸드크림 조그맣게 이렇게 짜서 쓰는 게 또 들어있고, 그리고 엽서라던가 이런 고급 패키지, 그리고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에는 또 패키지가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고 싶어서 구매를 하는 거고, 실제로 그런 제품들을 친구들한테 또는 지인들한테 선물해 줄 때 뭔가 내가 정성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예쁜 제품을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드니까 조금 이해가 쉬우시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내가 비싸게 판매를 하고 싶거나 내 제품이 비싸면 그 비싼 값어치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게 조금 좋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뭔가 15만 원에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이 제품은 원가가 5만 원이에요. 근데 저라면은 이거를 10만 원에 판매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제품을 샀을 때 이거 15만 원이어도 사겠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아니라 고객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음에는 좀 저렴하게 팔지만 오늘은 기획전이니까 오늘 당장 사라. 다음 달에 15만 원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어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형 몰들, 엄청 유명한 쇼핑몰들에서 저도 옷을 많이 사는데 그런 몰들에서 이제 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살 때 동대문에서 사는 거랑 다른 쇼핑몰에서 사는 거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을 하면 당연히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저렴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제품을, 제작 제품을 구매했을 때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야.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런 옷을 구매하면은 그냥 단순히 폴리백에 포장돼서 오고 그냥 봉투에 띡 오잖아요. 근데 이 제작을 한 업체는 나의 제품에 정성을 들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박스 포장도 하고 습자지도 이렇게 올리고 습자지에다가 도장도 찍고 그리고 뭐 엄청 예쁘게 패키지를 하고 브러쉬 클리너를 준다던가, 제가 얼마 전에 울코트를 샀는데 이 브러쉬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울코트를 98,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렇게 패키지가 끝내주니까 와, 이건 진짜 20만 원 했어도 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후기를 또 그렇게 쓰겠죠? 저는 이걸 20만 원 했어도 이제 샀을 거예요 하면서 막 후기를 그렇게 쓸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후기 보니까 이 제품 정말 20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인식을 한 상태에서 비싼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게끔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활용법. 우리의 고객들은 당신의 제품이 이제 의류이거나 공산품이어도 다 동일해요. 판매자는 오로지 어떻게 팔까 이것만 고민을 하지만 고객들은 어떻게 활용하지? 어떻게 사용하지? 이걸 많이 고민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솔직히 한 코디만 엄청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판매자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야.
이걸 다르게 어떻게 입는지 안 알려줘도 돼. 근데 고객들은 이 제품 하나를 사면은 뽕을 뽑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통 쇼핑몰들은 본질 소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본질 소구란 소구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그냥 이 제품의 성질이나 사용법이나 기능적인 특성만 계속 어필을 하는 걸 본질 소구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쇼핑몰들이 그렇게 팔죠. 이 제품은 따뜻하고 뭐 보풀이 덜 생기고 뭐 여기저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특징과 스펙 나열이나 해설에 중점을 둔 정보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고객의 마음을 설득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떻게 쓸까,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사용할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입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한 제품을 정말 많이 셀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0개를 팔 수 있었던 거를 1000개를 팔 수가 있게 되고요. 1000개를 팔 수 있었던 거를 10,000장은 팔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팔았기 때문이죠. 예전에 제가 팔았던 개나리 블라우스라고 있는데 제가 그걸 20,000장을 팔았거든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네 번째,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왜 제공을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당신은 이벤트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벤트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구매했을 때 다른 제품을 하나를 낑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마진이 남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는 앞으로의 고객을 획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평소에 하루에 고객이 이 사이트에 1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그 중에서 500명이 구매를 했다고 칩시다.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지만 구매 전환율이 50% 정도 된다고 칠게요. 근데 이 무료 이벤트를 하면은 당연히 많이 사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거를 예를 들면은 홈쇼핑 같은 데서 보험 상담만 해도 뭐 청소기를 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거는 무료로 고객을 더 유혹한 다음에 더 많이 모집된 고객한테 더 많은 셀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특정 제품을 사면은 무언가 하나 무료로 주겠다 이걸 어필을 해서 이벤트를 하세요. 그러면 1000명이 방문할 거를 2000명이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은 구매 전환율이 50%라고 쳤을 때 2000명이 방문하면 1000명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50%여도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셀링적인 포인트에서는 끝내주는 거고 내가 고객을 2,000명이나 획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그 폭도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의 값어치는 정말 톡톡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광고비를 한 달에 100만 원을 쓸 거 차라리 1000원짜리 제품 하나를 더 공짜로 주겠다 해서 100만 원어치를 다 사은품처럼 내보내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5번째, 당신만 없다라고 어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벌써 200만 우리 카드, 한국인 5명 중에 1명은 무조건 구매했다, 옥션, 사고 싶죠? 그러니까 나 빼고 다 했다고 이런 거를 살짝 어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이슨 고데기 나 빼고 다 있는 것 같아. 그럼 언젠가 나도 사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머리가 짧다면 풀리어 종아리 마사지기?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관심 없었는데 나 빼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너무 갖고 싶어서 저희 직원한테 사달라고 했어요. 직원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고마워. 그래서 특히나 소비자는 이렇게 집단적인 형태가 되게 강해요. 그 중에서도 1명 이상이 따라하면은 이제 군중이나 집단으로 다 따라하게 되거든요. 누가 하나가 도망가면은 왜 도망가지? 이러면서 다 도망가는 것처럼 이 군중이나 집단의 형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걸 보는 개인들은 저처럼 당연히 따라하기 마련이고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다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살짝 노리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니트가 있다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입고 있는 니트. 이렇게 하면 당연히 와 이거 왜 사지? 궁금한데? 해서 사는 거죠. 이제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제품들 보면은 리뷰가 엄청 많아서 나도 저거 사야 되나? 라는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제품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쇼핑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쿠팡, 와우 구독을 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좀 찐따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6번째인데요.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비교 상품 확보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비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을 정말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하려고 하는 이 제품 자체가 속성이 모호하거나 비슷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니트랑 저 사람이 파는 니트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다른 별개의 것으로 비교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이 극단적으로 뭔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거를 비교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폄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폄하의 정도가 적당하면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게 폄하해야 돼. 와 그렇게 손해보면서 아직까지 그러고 계세요? 이렇게 느낄 정도로 폄하를 해야 돼요. 예시를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낑낑대면서 무겁게 기저귀를 직접 사러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화 한 통으로 편안하게 배송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배송받고 싶죠. 왜 내가 굳이 낑낑 가면서 기저귀를 사야 돼? 당연히 배송받고 싶잖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바로 비교 상품 확보하기에 정말 정확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을 정말 강하게 깎아내려야 내 제품이 정말 괜찮게 느껴질 거고요. 이를테면 낭비하는 거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쓸모없는 짓 하는 거다, 아니면 정말 그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방식이죠. 방금 말한 것도 다른 제품의 기저귀를 가져와서 왜 아직도 그거 쓰세요? 이게 좋잖아요 한 게 아니라 낑낑대면서 가져오실 거예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한데,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5만 원으로 5년간 뽕 뽑을 수 있는 울코트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년 쇼핑에 실패해서 총 5만 원씩 5년 동안 25만 원의 지출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래, 차라리 15만 원짜리 구매해서 평생 입는 게 낫겠다, 이런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비교 대상을 정말 특정인이나 남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제품, 내 강점에 집중하도록 깎아내리는 것이, 폄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제가 딱 6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나열해드린 이 6개를 다 해보셨는데 물건이 안 팔렸다?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내 제품에 정말 자신감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6가지를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레벨업 컨설팅에서도 이런 6가지, 물론 더 이상이죠. 저희는 10가지 이상을 준비해드리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로 뿌린 것들을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자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